고품격 홀로서기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인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3월 14일 목요일 방송입니다. 오늘 3월 14일이죠. 준비들 하셨어요? 지금 아직도 저는 준비를 못 해가지고 머리가 지끈지끈한데 집사람이 그 오후에 전화가 갑자기 한 통 왔어요. 오늘 14일이다 이렇게 하면 끊더라고요. 뭘 해야 될지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오늘 너무 바빴거든요. 아침에 오늘 제가 그 IBK 그 금융그룹의 충주 연수원 쪽에 오늘 이제 강연이 아침에 있어서 2시간 정도 강연을 하고 왔는데 충주가 생각보다 굉장히 멀더라고요. 한 2시간, 1시간 반, 2시간 정도 거리라서 오전에 이제 강연을 하고 부랴부랴 와가지고 이제 오후에 이제 접어들면서 이제 자료 준비도 하고 이렇게 방송이 들어왔는데 뭐 가면서 이제 이천 쪽을 지나다 보니까 이제 SK 하이닉스를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연기도 나고 굉장히 뭐 이렇게 활발하게 바깥쪽으로 연기가 엄청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일찍 가면서 보니까 저기 굉장히 많이 이제 돌아가고 있구나.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제 보면서 왔는데요. 결국은 이제 SK 하이닉스도 이렇게 HBM 관련된 부분들 선전을 또 기원하면서 이렇게 바라보고 지나갔습니다. 그 아침에 보통 제가 뭐 그 시간대 차를 몰고 가는 그 아침 새벽 시간은 거의 골프 치러 가는 거 빼고는 갈 일이 거의 없는데 오늘 그렇게 충주 연수원에 일단 갔다 왔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생각보다 좀 제가 컨텐츠 방송 시작하면서 초두에 조금 오늘 컨텐츠가 조금 부족할 수 있다는 점 약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자리를 좀 오전에 거의 비웠기 때문에 컨텐츠가 많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혹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약간 좀 오늘 좀 약한데 왜 이렇게 좀 부실하지? 이런 생각이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먼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충실하게 다음에도 또 열심히 자료 준비를 해서 오겠습니다. 제이돌돌님, 주빌리 초콜릿 가지고 가세요. 주빌리 초콜릿이 뭐죠? 바라밀님, 꽃 사가지고 퇴근하세요. 근데 꽃은 어제 집사람이 집에서 이렇게 꽃꽂이를 해서 꽃을 많이 꽂아놨습니다. 어제 꽃꽂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꽃을 사가도 별로 감흥이 없을 것 같고요. 대박님 안녕하세요. 민돌 아빠님 오늘도 박호바님 고고 조선주가 좋아서 기분 좋았습니다. 이절규님 몸으로 때우시면 됩니다. 등짝 스매싱 와닿네요. 등짝 스매싱 정도는 뭐 충분히 몸으로 때울 수 있습니다. 대박님 우와 자상하십니다. 꽃다발과 초콜릿 미진님 미진 꽃다발과 초콜릿 뭐 그러네요. 미카엘 FC님 멋쟁이 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만식이님 오늘은 조선주의 날 아닙니까? 뭐 살아있네 그죠? 저희가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살아있네. 뭐 오늘 부산 조선주 살아있었어요. 맥가이버님 박 부장님 안녕하세요. 뿔란님 뿔란천사 걷지 마시고 스타트. 그리고 민돌아빠님 매일매일 애쓰는데 이해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초님 충분합니다. JCIM님 오랜만입니다. 박부장님 감사합니다. 오랜만입니다. 대박님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초님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씀들 쭉 주시고요. 지화자님 노래나 춤으로 보충하세요. 제가 만약에 노래까지 부르면 감당하시겠어요? 감당 안 되실 텐데 컨텐츠도 방송도 잘하는데 노래까지 감당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제노님 현금이 치고 현금 와닿습니다. 뭐 저도 그럴 생각입니다. 아마 초콜릿 갖다 주면 집어 던질 것 같고요. 아마 현금을 주면 좀 더 좋아하지 않을까 싶네요. 살걸님 맥도날드 감자튀김과 향수 어울립니까? 감자튀김과 향수 잘 모르겠습니다. 향수는 집에 많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뭔지 모르겠는데요. 충분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셨는데, 아이디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미아님, 역시 부장님 멋집니다. 권씨님, 현금이 좋습니다. 김영성님, 집에 가실 때 와인 하나 사가지고 가세요. 와인 마시면 참 좋은데요. 저희가 술을 둘 다 잘 못 먹어요. 그래서 뭐 무알콜 맥주나 이런 것들 먹는데, 와인도 이제 달달한 것만 먹거든요. 근데 애가 있어가지고, 둘째가 괴롭히니까 와인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애 재우다가 또 같이 잠들기 때문에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구름비님, 솔직하게 말씀하시니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해합니다. 감사합니다. 은주님, 오늘은 여자가 주는 날, 오늘은 화이트데이라서 남자가 주는 날 같은데요. 원래 2월 14일 발렌타인이 이제 여자분들이 주는 날이고요.
시간은 금이다님, 회사에서 몰래 듣고 있습니다. 예, 시간을 금처럼 쓰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몰래 듣고 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수은팡님, 푸하하하, 예, 김언형님, 안녕하세요. 화이팅. 예, 좋습니다. AJ616님, 와인 어때용? 예, 맥도날드 봉투로 맞으실 때 구름비님. 네. 댕댕이님, 가나 초콜릿에 5만원. 아, 약해요. 이 정도 가지고는. 좀 약간 욕 들어먹을 것 같은데요. 네. 우주로라님, 유머 감각도 최고, 매력덩어리 부장님, 예, 감사합니다. B5MAK, 달리요? 예, 와인과 현금, 예, 와인과 현금, 와인 빼고 현금도 좋겠죠. 아, 양말님, 좋습니다. 모스카토 다스티, 예, 그래요. 역시 달달한 와인은 모스카토 다스티죠. 네, 좋습니다. 김은혜님, 둘째? 둘째 있으시면 그래요. 6살, 7살, 이렇게 8살 이 정도 되면 밤에 자꾸 이제 재워달라고 그러거든요. 책도 읽어달라고 그러고, 아직은 그렇습니다. HYJ님, 박 부장님은 은근 멋쟁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둘째가 늦둥이어서 그렇습니다. My Beautiful Angel님, 그렇습니다. 소통하는 부장님 좋아요. 오미아님, 좋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노래까지 부르면 큰일 납니다. 네, 여러분들 감당이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언젠간 기회가 있겠죠. 예전에 한번 노래를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3프로TV에서. 만약에 오랫동안 저희 방송을 보신 분이라면 제가 노래 불렀던 것을 기억하실 거고요. 찾기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언제 불렀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불렀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로 한번 부른 적이 있는데, 네, 그게 아마 아주 이슈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 비트코인 선물해 드리세요. 고! 아, 비트코인 있으면 제가 그냥 쓰죠. 1억인데요. 하나에 1억인데 어떻게 선물 줘요? 그렇게는 못 줍니다. 현실적으로. 하얀이아님, 안녕하세요. 박 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오늘 좀,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너무 좀 빈약하다 말씀드려서 초도에 너무 이제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 정도로 하고요. 과일 바구니. 예, 미진님, 과일 바구니. 예, 좋습니다. 제일 돌도님, 인제 셋째. 아, 무리예요. 이건 별로 권고하고 싶지 않습니다. 키우기가 힘들어요. 예. 자,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시장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HYJ님, 진짜 볼수록 매력이 있습니다. 성실하신 성품, 감사합니다. 예, 성실하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야기를 할게요. 코스피는 4.8포인트 정도 상승 출발 보였고요. 미국 시장은 생산자 물가라든지 동시 만기일 그리고 3월 FMC 등의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경계감이 확대 속에 하락했습니다. 테슬라가 어제 4.5% 가까이 빠졌고요. 가격 인하에 따른 수익성 우려가 불거지면서 약세였기 때문에 오늘 2차 전지 별로 좋지 못했죠. 엔비디아 포함 빅테크도 동반 하락세하면서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동시 만기일에 따른 변동성 우려가 있긴 했지만은 무난하게 마무리하면서 오늘 금융 섹터가 이제 또다시 좋았죠. 아마 저 PBR 관련된 밸류 프로그램 이슈가 또 불거졌고요. 조선주나 유틸리티 업종의 상승세였습니다. NH투자증권에 이어서 키움증권 같은 경우도 밸류 프로그램에 동참을 했고요. 자사주 소각 발표를 했습니다. 주총 시즌이기 때문에 3월 경우에는 역시 이제 여러 가지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발표가 꽤 있을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전통적으로 수익률도 또 좋기도 합니다. 밸류 프로그램 영향에 커진 기대감까지 주가에 반영된 흐름이었고요. 조선주는 업황 회복 기대감과 일부 이제 미국 쪽에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PBR과 반도체 업종 대비 연초 수익률 부진했지만은 역시 미중 갈등에 따른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조선주가 조선 귀자재에 더불어서 괜찮았고요. 외국인 기관 자금도 유입되면서 순환매 흐름이 역시 나타났습니다. 한국전력은 52주 신고가 내면서 유틸리티 업종의 강세를 동반 강세 보였고요. 저 PBR 업종 해당 수익 개선 관련된 기대감이 또 지속됐습니다. 코스닥은 국채금리 상승 부담감과 가치주 수급 쏠림 때문에 코스피가 다소 엇갈린 흐름이었는데 역시 2차전지 대형주가 좀 좋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도 좀 안 좋으면서 코스닥이 역시 약세를 보였습니다. HLB는 전일 루모발 하락에도 불구하고 신약성인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오늘 반등을 줬고요. HBM 관련주들은 이제 전일 미국 시장 반도체 업종 하락 영향에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피는 2700선 가뿐히 돌파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코스피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연초에 이제 증권사들이 올해 연간 그 코스피 기준 관련된 목표치를 이제 아래 위로 내는데 하방은 틀리지 않은 글쎄요. 하방을 깨고 내려간 틀려지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상방이 틀린 것 같아요.
상방이 대부분 보면 2,700, 2,750 이 정도 불렀기 때문에 오늘 종가 기준 2,700을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아마 연초에 각 증권사들이 냈던 그 코스피 레인지 상방 쪽으로 좀 전부 다 틀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난하게 올라갔고요. 특별한 선물 옵션 만기 동실이었지만 특별한 변동성도 없고 무난하게 소화를 보였고 역시 이제 여타 아시아 증시 대비로도 오늘 무난하게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자동차 지주사들이 역시 강세 보였고 코스피 상방 압력을 높였고요. 오늘 이제 금융위원회 주재로 밸류업 지원 방안 관련된 기관 투자 간담회가 개최됐는데 기업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스튜어디십 코드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방침으로 알렸기 때문에 아마 오늘 금융주라든지 이 관련된 저PBR주들이 움직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연기금 중심으로 아마 이 관련된 기관의 적극적인 스튜어디십 코드 관련된 활용을 추진하면서 기업들의 참여율 또 유인을 가지고 갈 거기 때문에 연기금들이 자금이 들어오면 맥스 한 11조 원 정도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관련된 저PBR주 또다시 움직였겠죠.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전력 신고가도 전기가스 강세 주도했고요. 운주장비도 강세였고 조선업종 그다음에 조선기자재 괜찮았고요.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은 각각 장중에 15%, 13%대 각각 급등을 나타냈습니다. 본격적인 주총 시즌이 이루어지면서 금융업도 강세였고 그다음에 태양건설 거래 정지 속에 SBS가 어떤 매각 기대감이 있으면서 급등을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890선 탈환에 실패했는데 업종별로는 운송장비나 부품 강세였고 조선기자재 올라가면서 현대힘스가 장중 28% 급등세 나타났습니다. HBL그룹주가 강세 제약 상승세를 보였고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반도체가 약세를 흐른 것이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시장은 오늘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흐름을 나타냈고요. 자, 오늘 이제 시간이 좀 없으니까 이제 첫 번째 섹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많이 말씀하신 것 중에 조선 3사 역시 이제 조선 기자재까지 올라왔는데요. 일부 이제 언론에 따르면은 조선 3사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제 기술 협의체를 만든다 이렇게 좀 기사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HD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각각 이제 산업부와 함께 이 CTO급이 함께하는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최고 기술 책임자가 함께하는 이런 비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지면서 정례화하고 정부까지 포함해서 실질적인 논의가 오가게 협의체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선박 기술에 대한 뭐 공유가 이루어질 걸 기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제 언론에 따르면 미국의 해군성 장관이 거제와 울산 소재 국내 조선소를 방문하면서 좀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는데 미국 함정의 유지 보수 정비 즉 MRO를 우리 기업에 맡기기 위한 사전 점검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의 함정을 우리 쪽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맡긴다는 이야기인데요. 다음 달 초 미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동관 하나 부회장과 정기선 HD 현대 부회장이 미군 해군 장관의 초청으로 다음 달 초 미국을 방문한다 이렇게 확인되니까 아마 미군 쪽에 관련된 뭔가가 수주나 계약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또 시장에 불거졌다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오늘 영향을 받았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실제 오늘 조선주가 올라간 것은 그것보다는 이게 좀 더 큰 것 같아요. 첫 번째 사진 좀 띄워주시면 블룸버그 통신에서 나온 건데요. 역시 이제 한토중공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선주 강세가 결국은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조선업과 해운업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지난 3월 12일 날 전미 철강노조가 노동조합과 그리고 여러 가지 몇 군데를 규합해서 미국의 무역 대표부에 중국 조선업에 대해서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게 오늘 흘러나왔는데요. 무역법 제301조에 의한 것으로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행위가 미국 무역에 제약을 주거나 불공정 거래를 공정 거래를 제외한다 이렇게 판단했을 경우에는 보복할 수 있도록 하는 허용 규정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중국 정부의 과도한 지형정초로 인해서 미국 내 30개 건조야드 이와 관련된 7만 명 이상의 직간접 고용 인력이 피해를 보고 있다 주장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반도체와 더불어서 이제 조선업종, 해운업종까지 아마 중국 쪽에 여러 가지 제한을 두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2023년 연간 건조량 기준에 중국의 점유율은 52%고요. 미국의 점유율은 0.2% 불과하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좀 불합리하다는 거죠.
그 장기 주가 상승 재료 충분하다고 이제 한투증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글로벌 조선업에서 낮은 점유율을 가져온 시기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번 소송의 명분을 충분히 가늠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조사 청구를 인한 결과 중국 야드에서 견조한 선박에 미국 내 입항이 제한되거나 해당 선박으로 들여온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글로벌 선주들의 중국 야드 기피 현상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한투증권에서는 평가를 했습니다. 글로벌 조선업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조선업들이 반사 수혜를 받는다, 이런 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미국 내 조선소 인수를 또 추진 중인 한화오션이 주목을 그래서 많이 받았고요. 국내 조선사 전반적으로 장기 주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한투증권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선 기자재 같이 올랐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은박님, 부장님의 노래를 듣기 위해서 빨리 10,000명 돌파합시다. 쉽지 않죠. 10,000명 돌파하면 한번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될까요? 기대합니다. 달리오님, 리본 묶고 내가 선물이야 하고 들어가세요. 쫓겨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아요. 해보세요. 쫓겨납니다. 100%. 100%입니다. 쫓겨납니다. 제노님, 미국이 무섭게 전방위로 중국을 압박하네요. 맞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조선업종이 좋다 보니까 이제 해운업종들도 오늘 같이 영향을 받았습니다만 또 이슈가 있었죠. 해운업종입니다. 오늘 하나증권에서 리포트를 통해서 올해 3분기 중반부터 BDI가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2월 고점이 BDI가 3,300포인트였고요. 2월 초에 1,397포인트까지 하락을 했는데 3월 중순 현재 지금 2,315포인트까지 다시 반등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 정부가 부동산 지원이나 규제 완화책을 지금 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부진하긴 하지만 여름철 비수기 이후를 지나고 나면 아마 정책 효과가 작용하면서 중국의 철강 수요나 그 다음에 재고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온 것 같고요. 건화물선 물동량 회복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동시에 이제 지난해 IMO가 도입한 탄소 집약도 지수가 있는데 이게 CII라고 하는데 정책적으로 올해부터 운항이 제한되는 선박이 확대될 예정으로 되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선봉량 관련된 축소 효과가 기대되니까 BDI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한편 이제 올해도 대형 선박 케이프급 운임이 BDI를 좌우했는데 실제 최근에는 케이프급 운임지수 BCI의 경우에 2월 저점 때는 일시적으로 2,000포인트를 하회했지만 최근에는 4,000포인트를 기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볼까요? 건화물선 운임 BDI 추이가 왼쪽 쪽이고요. 오른쪽이 BCI 추이까지 있습니다. BCI가 오른쪽에서는 약간 회색 실선을 보이는데 이게 4,000포인트 정도까지 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2월 중순 중국의 부동산 부양을 위한 유동성 공급책 발표와 브라질의 우기진에 따른 철광석 수출 여력 개선, 그리고 춘절 이후에 중국 철강과 산업활동 관련된 재개에 따른 철광석과 석탄 수입 확대 기대감 때문에 운임 상승이 견인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더라도 최근에 BDI와 BCI가 확연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해운업종들의 좀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증권의 이슈는 페노션에 대해서 트레이딩 매수 기회다, 이렇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다양한 해운주들이 있습니다만 페노션이 유독 최근에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올라가는 것은 페노션도 있지만 대연해운도 그렇고요. STX 그린로지스 같은 경우도 주가들이 좀 같이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페노션이 언급이 많이 되고 있지만 다른 종목들도 같이 움직이고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런 모습도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요? 세 번째 이야기는 국제 유가 관련된 그 에너지주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국제 유가가 슬금슬금 올라오면서 이제 $70 선 정도의 지지라인을 하고 좀 올라가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일부 좀 에너지주는 좀 속도가 천천히 갈 가능성이 있지만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전날 WTI 기준 4월 인도분 가격이 재고 감소라든지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 시설 때문에 $2.16 상승하면서 지금 거의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EIA, 그러니까 에너지 정보청이죠.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에 따르면 지난 8일로 끝난 한 주간 원유 재고가 전주 대비 153만 6천 배를 감소한 4억
4억 4,699만 4천 배럴로 집계됐습니다.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시장 예상과 달리 굉장히 감소한 수치고요. 특히 휘발유 재고는 전주 대비 566만 2천 배럴 감소해서 2억 3,408만 3천 배럴로 휘발유 재고는 시장 예상치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빠지고 있고 또 지난주 미국의 정제시설 설비 가동률도 86.8%로 직전주에 84.9%더 높아지면서 시장 예상치도 상회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언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러시아 본토의 석유시설 여러 곳을 잇따라 공습을 했다 알려지면서 이제 다소 석유 가격을 자극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안보국 관계자는 밤사이 러시아 관련된 부분에 있는 러시아 정유소 3곳에 드론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드론 58대를 방공 시스템부터 격추했다고 러시아 쪽에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론 관련해서 시설 공격이 또 있었다 이렇게 보면서 유가에 대한 부분을 자극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NH투자증권에서는 S-오일에 대해서 업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연간 실적 추정치를 그리고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리포트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전망치를 8% 정도 상향 조정했고요. 수요가 견조한데 공급 여유로 인한 유가 강세가 지속되면서 그동안 공급에 크게 확대에 기여했던 오펙의 추가 증산 여력이 축소됐고 올해 연간 빠듯한 공급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S-오일이라든지 그다음에 GS, 흥구 석유, 중앙 에너비스 이런 종목들 관련해서도 주가들 좀 들썩였다 볼 수 있는데 자, 몇 가지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왼쪽 보시면 24년 석유 수요 전망치 변화인데요. 견조하게 석유 수요가 그래도 올라가는 쪽으로 좀 보입니다. 24년 1, 2, 3월 달 보시면 큰 폭의 상승폭은 아니지만 조금 그래도 올라가는 모습 쪽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견조하게 수요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오른쪽 보시면 석유 공급 전망치는 오히려 빠지고 있죠. 오펙 쪽에서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감산이나 여러 가지 또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감산이 그렇게 아주 타이트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감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석유 공급 하향 조정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릴까요? 타이트한 공급이 오펙의 감산 기조와 non-오펙의 제한적인 공급 확대 여력에 기인한다 봅니다. 이게 보시면 24년 제일 오른쪽 거 봐보세요. 짙은 파란색 보시면은 non-오펙 이 전년 대비 생산량 변화인데 역시 이제 생산량이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공급은 하고 있는데 작년에 원체 오펙이 아닌 쪽에서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은 생산량을 공급했죠. 근데 이제 이 생산량이 많이 줄고 있고요. 오펙이 전년 대비 생산량도 보면 역시 마이너스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공급 부분은 상당히 조금 줄어들 모습이 보인다는 거고요.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릴까요? 그 다음에 보시면 싱가포르 정제 마진 추이입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이게 회색으로 음영된 구름대 같은 모양새가 2017년부터 21년 사이의 레인지입니다. 고점과 저점의 레인지인데 그게 나오는 거고 실선과 점선들은 22년부터 24년의 흐름을 나타내는데 역시 가장 짙게 보이는 왼쪽 쪽에 보이는 짙게 보이는 푸른색, 이 보시면은 굉장히 높게 정제 마진이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2022년도에 엄청나게 이제 정제 마진이 올라갔던, 그때는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겠죠. 엄청나게 점선을 보면 올라가 있는데 22년 빼고 나면 대부분 레인지가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지금 24년 연초에 1분기 초중반, 1, 2월 달, 3월 달 보면 정제 마진이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 흐름들이 파란색, 짙은 파란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수익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이런 부분들도 정제 마진 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아마 정유사들의 움직임들이 조금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게 약간의 하나 더 이슈가 있어요. 그 다음 표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겁니다. 이게 뭐냐? 이 글로벌 매니저들이, 펀드 매니저들이 이 에너지 관련된 주식을 가장 2020년 이후로 2020년 아마 연말 이후로 가장 낮은 언더웨이트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수급의 포지션이 2020년 연말 이후로 가장 낮게 언더웨이팅 하고 있죠. 지금 2006년도 초 그리고 2010년도 초 정도에는 엄청나게 높게 포지션을 갖고 있었는데 에너지 주식을 그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22년 4월에도 아마 그 전쟁 때문에 에너지 포지션을 엄청나게 높게 갖고 있었죠. 근데 최근에 보면 24년 2월 달 기준으로 본다면 2020년 연말 이후로 가장 낮은 에너지 포지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글로벌 IB들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약간의 트리거가 나오면 수급적으로 이걸 채워 넣어야 되니까 열심히 사들어오겠죠.
많이 비워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 쪽으로도 이렇게 에너지 관련된 쪽에 뭔가 변곡점이 나오면서 글로벌 매니저들이 사들어올 개연성이 많다는 점을 이 수급적인 면에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가 그래도 좀 무겁죠. 관련된 종목들이 아직은 좀 무겁고요. 최근에 반도체가 보여줬던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기에는, 그리고 유가 부분이 그렇다고 과거처럼 $110, $120, WTI가 그렇게 올라갈 거라고 나오는 리포트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분간 $70 선 저점 지지를 하고 올라가더라도 한 $90 선? 모르겠어요. 그냥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좀 상방도 중국이라든지 글로벌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면 모를까 조금 제한적일 수도 있다는 리포트가 대부분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견조하게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프레드 정제 마진이 좋아지면 실적을 보고 좋아지니까 일부 정유주들이 좀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정도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제노님, 유가가 올라가면 금리 인하의 악재인데 그렇죠. 가솔린 가격이 미국 쪽에서 올라가면 악재이고요. 좋을 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좀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주가 올라간다는 게 또 마냥 신나는 건 아니죠. 그럴 수 있겠습니다. 예. 이코노믹 모트님, 저와 중에도 버핏은 쉐브롤이랑 많이 사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약간의 정제 마진 좋은 것에 대해서 일부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럴 수 있죠. 근데 워런 버핏은 단타 하시나요? 단타? 그러지 않을 수 있으니까 좀 길게 보고 뭔가를 보고 살 수도 있겠습니다. 예. 자, 참고를 해보시고요.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 자, 오늘 풍력 산업이 또 이야기가 됐습니다. 오늘 대부분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최근에 원전이 좋았죠. 하루 이틀 정도 지금 원전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요. 원전이 좋았던 거는 뭡니까? 원전이 계약이 됐다는 게 아니고 IT, 특히 AI 관련된 테마의 순풍을 타고 원전이 좋았다. 전력의 쇼티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태양광 또는 원전 쪽에 투자를 하고 인수를 했다. 그래서 전기의 쇼티지 때문에 변압기 전선주가 먼저 올랐고, 그 다음에 태양광이나 원전 이런 쪽도 주목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특히 원전이 최근에 좀 주가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 원전 관련주도 급등을 하면서 관련된 AI 테마 관련된 부분에서 순환매를 타고 이제 원전까지 올라왔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풍력은 이제 AI 쪽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풍력 관련된 이슈가 산업 보고서가 나오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KB증권의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 신규 설치될 것으로 전망되는 글로벌 풍력 발전 설비 용량이 115기가와트로 전년비 11.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할 것으로 이제 추정을 했습니다. 사진을 먼저 볼까요? 글로벌 풍력 발전 규모 추이 전망인데, 이게 KB증권 자료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올해 115기가와트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온쇼어와 그다음 옵쇼어 관련된 합쳐진 막대 그래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역대급 최대 규모의 풍력 발전 설비 용량이 나올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2022년 이후에 주춤했던 해상 풍력 설비가 전반적으로 20.6기가와트로 23년 12기가와트 대비 71.5%로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해상 풍력 설비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걸로 보이는 거죠. 지역별로는 중국과 미국이 정책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을 주도할 것이다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어제 제가 원전도 그 글로벌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원전이 엄청 많이 지어졌다는 거 제가 표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 쪽에 또 풍력 관련된 쪽도 정책 지원을 바탕으로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작년 미국의 해상 풍력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다가 갑작스럽게 위기가 있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부러진 계약도 있었고요. 그러는데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파기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가 올해 들어서 많이 줄어들었고, 재입찰과 계약을 통해서 사업 수익성이 또 개선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업황 회복의 기대감이 상당히 호전되고 있다고 평가를 KB증권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베스타스의 풍력 터빈 수주 신규 추인데, 여기 보시면 23년 하반기부터 올해 1, 2분기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베스타스의 풍력 터빈 수주가 많이 올라오면 국내 관련 주식들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늘 주가분에 영향을 받지 않은가. 그래서 태웅이라든지 세진중공업, LS, 그 다음에 SK 오션플래트 등의 일부 풍력 에너지 관련 주가
오늘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운데 현재 추진 중인 해상 풍력 단지가 있긴 하지만은 한국은 다소 조금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라든지 부족한 정부 정책 지원이 있으면서 건설이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를 위해서 이제 해상풍력특별법이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고 4월 총선 이후에 아마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기대됐는데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인허가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 부분들이 풍력 쪽도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정책 지원이 많이 되고 있고 자금 지원까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아까 뭐 똑같이 이제 지금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미국 쪽에 AI 때문에 지금 전력 쇼티지 때문에 뭐 원전도 그렇고 뭐 풍력도 그렇고 그럴 수 있다. 다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역시 이제 국내도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원하면서 이렇게 풍력 쪽도 사업이 활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석초리님, 원전 풍력은 잘 돼 가는데 수소는 망했나요? 수소는 좀 쉽지 않네요. 쉽지 않습니다. 아직까진 그런데 또 모르죠. 이게 뭐 각 에너지 원별로 이렇게 가다 보면 또 수소까지 기회가 올 수도 있다 보는데 아직까지는 근데 수소가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 뒤처지는 모습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제노님, 한미반도체 4분기 실적 나왔네요.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뭐 제가 뭐 방송 중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뭐 볼 수가 없는데 뭐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니까 상당히 반갑네요. 근데 뭐 한미반도체가 10만 원 넘어가면 뭐 어느 정도 실적은 뭐 안 빠지는 정도 주가가 이렇게 뭐 이미 이제 굉장히 많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죠. 서프라이즈를 뭐 나온다 하더라도 PR 밸류가 뭐 거의 굉장히 높습니다. 한 6만 원대였을 때가 그때 밸류가 한 PR 4, 50배 된다 그랬으니까 10만 원 넘어가면 대충 짐작이 되시겠죠.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서프라이즈 나오면 안도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풍력 관련된 이야기는 오늘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뭐 갔다 오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렇게 있었네요. 뭐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섹터들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골고루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노님, 뭐 한미반도체가 실적 반영하면 30배 정도랍니다. 이렇게 의견 주시는데 30배도 사실 높죠. 왜냐하면 이 반도체 관련된 장비 업종, 그 코스닥의 반도체 장비 업종들의 전체 평균 PER이 역대급으로 올라와서 역사적인 PER 밸류를 받고 있는데 18배 수준입니다. 한미반도체가 그러니까 30배 선반영했다 치더라도 30배면 만만하진 않죠. 근데 제가 지금 한미반도체가 그래서 팔아야 된다, 나쁘다 이야기를 드린 건 아니고요. 사업 초기에는 항상 급등각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다 무시하는 주식들 관련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특히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이브리드 본딩과 관련해서 HBM4 관련된 규격에 관련해서 완화되는 규격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전반적으로 이게 동의했다는 게 나왔잖아요. HBM4 규격 높이에 대한 완화 관련된 부분에서 동의했다. 그것 때문에 하이브리드 본딩을 빨리 도입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TC 본딩 역시나 대세로 잡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역시 그렇게 된다면 TC 본딩 역시 주류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하이닉스 쪽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 뭐 여러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는 한미반도체 장비를 안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돈을 벌려면 비즈니스 세계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라고 저는 그냥 보는데 뭐 가져갈지 안 가져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미반도체가 만약에 삼성전자까지 파고든다면 폭발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 회장님이 왜 그렇게 주식을 열심히 지금도 사시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미반도체가 어쨌든 주력으로 DC 본딩이 여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슈를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 이슈는 이제 2차 전지. 여러분들이 또 관심이 많은 2차 전지입니다. 오늘 2차 전지가 좀 좋지 못했습니다. 양극재가 좀 좋지 못했고요. 최근에 삼성 SDI가 굉장히 좋게 날아가면서 전고체 쪽의 이슈들이 불거지면서 일부 종목들이 급등을 보이기도 했는데 오늘은 뭐 테슬라 성장 둔화 이슈가 좀 나오면서 2차 전지가 또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가 4.54% 그리고 리비안이 5.34% 그리고 루시드도 4.1% 정도 급락을 하면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별로 좋지 못했는데요. 특히 이제 웰스파고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실까요? 네, 이렇게 테슬라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웰스파고가 이제 보고서를 내면서
중국 핵심 시장, 중국에서 테슬라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테슬라의 판매량이 올해 제자리 걸음하고 25년도 내년에는 감소할 것으로 본다라고 웰스파고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테슬라는 성장이 없는 성장 기업이다. 그러니까 성장이 없는 성장 기업, 참 재밌는 표현이죠. 그렇게 평가하면서 투자 의견을 매도로 하향 조정했고요. 목표 주가를 기존의 200달러에서 125달러로 매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테슬라의 올해 이익 추정치도 주당 2.4달러에서 2달러로 하향 조정했고요. 이는 시장 평균 예상치인 주당 3.03달러보다 엄청나게 낮은 수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웰스파고가 아주 강력하게 테슬라 쪽에서 안 좋은 이렇게 부정적인 리포트를 내면서 어제 별로 좋지 못했죠. 그런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테슬라가 그러면서 빠지기도 해서 좀 안 좋기도 했습니다만, 그런데 저는 이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CNBC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보도가 뭐냐면 CNBC 쪽에서 어제 보도가 있었는데 미국의 2월 전기차 재고가 136일치로 집계됐다는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전체 자동차 재고는 78일치, 그러니까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 포함한 전체 재고가 78일치인데 전기차 재고가 136일치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12월 전기차 재고가 114일치를 기록하면서 1년 만에 2배 이상 상승해서 사상 최고치였는데 그걸 이미 깨고 이 재고치가 훨씬 더 전기차 재고치가 2월 달에 급증한 겁니다. 이 부분이 저는 좀 영향을 또 미치지 않았을까. 웰스파고는 그렇다 치고라도 일단 전기차 재고 수준이 많이 급증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조금은 부담스러운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더군다나 오늘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좀 반등을 주고 있던 중국의 탄산 리튬이 오전장에 5% 가까이 급락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이게 차트 보시면 빨간색 보이시는 게 올라가는 모습이고 이렇게 녹색 부분이 빠지는 건데 쭉쭉쭉 올라가다가 반등을 주는 듯 하더니 오늘 오전에 중국의 탄산 리튬 선물이 오전장 마이너스 5%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양극재도 영향을 좀 이것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이 역시나 다시 좀 이루어지는 부분이 오늘 보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면 바닥권에서 좀 꿈틀거리는 것은 분명히 맞고 현물 가격도 빠지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바닥놀이 나오고 있고요. 또 최근에 전고체가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전고체 장비 관련된 종목도 상당히 좋았고 특히 삼성 SDI가 적극적인 투자 행보를 보이면서 멀티플 디스카운트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평가가 보고서가 나오면서 삼성 SDI가 또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이렇게 전고체 부분이라든지 새로운 실리콘 응급제 이쪽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오늘 이렇게 2차 전지 관련된 이슈가 불거졌는데요. 그런데 오늘 완성차 쪽이 굉장히 좋았어요. 현대 기아차뿐만 아니라 부품주도 좋았고요. 완성차, 자동차 부분들이 상당히 좋았는데 이와 연계해서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연계가 되면서 오늘 국내 완성차 부분뿐만 아니라 자동차 업종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계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전기차 부진이 오히려 레거시 완성차 업체에게는 기회다 이런 분석 자료가 나온 거죠. 그래서 2차 전지나 전기차가 굉장히 좋지 않은 부분에서 국내 완성차나 부품 업종들의 어떤 반사이익이 올 수 있다 이런 분석 자료가 오늘 삼성증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증권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삼성증권에 따르면은 테슬라가 1년 전과는 상당히 비슷해지는 싸늘한 분위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레거시 완성차 업체에게 온 기회로 본다라고 평가 보고서를 내기도 했는데요. 2025년까지 판매 성장이 어렵고 모델 2 대량 생산도 2027년에 가능하다라는 평가 때문입니다. 모델 2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늦어진다는 이야기가 외신에서 있었죠. 한편 미국의 전기차 벤처 업체 중에 피스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파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실까요? 인사이드 EV라는 이제 이 매체가 있는데 피스커라는 회사가 미국의 전기차 벤처 업체입니다. 이게 제가 이 회사가 뭘 만든지 보니까 전기차가 이제 라인업도 나오고 이렇게 실제 실물이 이렇게 봤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실물로 봐서는 그 나쁘지 않았는데 이 회사가 파산을 준비했던 또 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외에서 어제 피스커가 시간외에서 46%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급락을 했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아마 좀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기차 업체들의 주가가 떨어지고 굉장히 구조조정을 할수록 전통 완성차 업체들에게 주가가 빠르게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도요타, 스텔란티스, 기아가 역사상 최고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요. 현대차도 추가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판매 둔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강세를 기록하고 있다 평가를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성장이 불안한 전기차 업체보다는 레벨업된 실적으로 주주 환원이 충분히 강화될 수 있는 기존 레거시 완성차 업체에게 기회를 찾아야 할 시기다라고 삼성증권에서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의 부정적인 의견이 확산된다고 보고 있는데 역시 25년까지 실적 둔화가 우려된다라고 평가를 했고 신모델 출시와 가동률 상승이 지연되고 있고 중국에서는 데이터 축적이 불가능하고 소프트웨어의 강점이 발현되기 좀 어려운 환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밸류에이션 점검을 해보면 12개월 포워드 기업 PER이 50배 그리고 작년 초에 최악의 밸류에이션은 PER이 20배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던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PER 50배 정도 와 있는데 다소 좀 추락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좀 주춤한 실적 성장이 없다고 보면 그래서 작년 최악의 밸류에이션 20배까지 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50배는 좀 비싸 보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기차의 캐즘 시즌 그리고 구조조정 마무리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요. 결국 이제 향후 1년간 여러 가지 피스커에 의해서 많은 벤처 기업들이 파산하고 M&A가 되면 많이 사라지겠죠. 그러면 결국은 하반기에 구조조정 되면서 전기차 쪽도 어느 정도 정상화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중장기적인 그림에서는 안정화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평가를 보고서를 내기도 했고요. 다만 일부 이제 소수의 레거시 기업들은 이런 전기차가 주춤한 틈을 타서 상당히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이 내연기관 업체들이 주가들이 상당히 평가를 받고 아마 반사익을 받고 갈 수 있다 이렇게 평가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와 전기차 그리고 자동차 업종에 대한 평가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한 5, 6분 정도 남았는데요. 나머지 좀 이야기를 할까요? 그 다음은 오늘 유리기판 사업입니다. 어제 제가 유리기판 사업 관련해서 제가 보고서를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제 방송을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유리기판 관련된 평가 그리고 관련된 주식이 뭐가 있는지 제가 어제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역시 KB증권에서도 비슷한 보고서를 내면서 관련된 종목들 삼성전기, SKC, 필옵틱스 이런 유리기판 테마가 오늘 주가 상당히 많이 좋았다 볼 수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서 오늘 SKC에 대해서 오늘 유리기판 관련된 업데이트 자료를 또 내기도 했는데요. SKC 주가 강세 기록이 되면서 역시 이제 글라스 기판, 유리기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AMAT와 합작 설립한 글라스 기판 자회사인 앱솔릭스가 현재 동사가 81%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역시 SKC는 기판 자회사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가는 겁니다. 글라스 기판은 반도체 패키징 혁신 기술로 알고 있고요. 초미세 선폭 패키징 구현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중간 기판이 없이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두께가 25% 축소 가능하고 여타 소재 대비 소비 전력도 30% 이상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꿈의 기판으로 불려지죠. 2억 4천만 달러 투자하면서 올해 1.2만 제곱미터 생산능력 확보하고 있고요. 올해 말까지 인증 작업 진행하면서 내년부터 상업화가 목표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캐파로도 에비타가 1,300억 정도 충분히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까지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6만 제곱미터 정도까지 캐파 증설을 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어서 SK가 지금 가장 앞서 있다. SKC가 가장 앞서 있다. 그래서 SKC가 오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제 그 유리기판에 상용화는 지금 SKC가 가장 먼저 이야기를 했고요. 삼성전기, LG이노텍 이런 순서대로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설비 확보나 양산 같은 경우는 SKC가 가장 빠르고 아마 여타 업체는 1년과 2년 정도 후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아마 선도 업체로서의 어떤 입지가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하지 하면서 SKC가 좀 오늘 많이 주목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고캐피탈님, 유리기판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렇죠. 시작도 안 했죠. 근데 주식은 움직입니다. 예. 양산에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전고체 움직였잖아요. 전고체는 27년 이야기거든요. 그래도 전고체가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유리기판 관련 쪽도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OJT님, 메일 부장님의 증권 시간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노님, 유리기판은 인텔이랑 일본 세계 1위 기판 회사에서 언급이 먼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먼저 보면 국내 업체를 본다면 SKC가 가장 빠르다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예, 삼성전기와 LG노텍도 하고 있으니까
눈여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백억의꽃님, 온 세상 주식 다 올라가네. 그런가요?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그 다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반도체 좋지 못했죠? 반도체가 별로 좋지 못했는데요. 역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 마감했습니다. 아마 2.47% 정도 어제 빠졌는데요. 인텔도 4.4%, 그리고 AMD도 3.9%, 엔비디아도 1.1%,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3.35% 하락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S&P 500 내에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사적으로 제일 높게 올라왔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좋게 볼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기술적인 지표가 과열권에서 다소 조금은 좀 아래쪽으로 밀어낼 수 있는 그런 추정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지표가 있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더군다나 외신에 따르면 미국의 국방부가 인텔에 지원하려 했던 25억 달러 반도체 보조금을 전면 철회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것도 악재죠. 그러니까 국방 예산이 부족한 데 따른 조치고요. 보조금 부족분은 미국 상무부가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충당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당초 국방부가 25억 달러, 상무부가 10억 달러 각각 지원할 계획으로 알려졌는데 그걸 철회한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인텔도 별 썩 좋은 분위기가 아니었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소 조금은 센티적으로 반도체 쪽이 좀 좋지 못한 이야기로 오늘 좀 악재가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주가는 빠졌고요. 근데 오늘 약간 새로운 이슈가 하나 나와서 소개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트렌드 폴스 쪽에서 나온 이슈입니다. 이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AMD의 HBM3 납품 승인을 받아서 생산량을 확대할 전망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는 뭐 엔비디아 쪽 관련된 이슈가 이제 약간 아직은 좀 남아있죠. 근데 AMD 쪽에 HBM3 납품 승인을 받아서 생산량을 확대한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를 추격의 발판을 좀 잡고 좀 격차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릴까요? 이게 이제 디램 쪽에 트렌드 폴스 쪽에서 이야기하는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디램 관련 HBM 관련해서 로드맵이죠. 로드맵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HBM3가 이렇게 이제 로드맵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HBM3E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단계적 분기 출시가 예정되고 있는데 역시 이제 하이닉스가 하겠죠. 그리고 삼성전자 마이크론도 합류 예정인데 삼성의 HBM3 제품이 24년 1분기, 올해 1분기까지 AMD MI300 시리즈 인증을 획득하면서 AMD의 중요한 공급업체로서 입지가 강화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올해 1분기부터 삼성의 HBM3 생산 분배를 늘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라고 트렌드 포스 쪽에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마이크론이 아직 HBM 공급 시장에서 진출하지 않고 좀 약간 한다고는 했지만 명확하게 또 확실하게 나온 게 없다는 거죠. 트렌드 포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이 핵심 플레이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특히 삼성은 이후에 분기에 걸쳐서 AMD의 MI300 시리즈 배포가 확보되면서 확장되면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보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시장의 관심이 HBM3에서 HBM3E로 당연히 넘어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까지 점진적인 생산량이 증가되면서 HBM3E가 HBM 시장의 새로운 주류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트렌드 폴스는 SK 하이닉스가 1분기에 HBM3E 검증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밝혔고요. 마이크론은 엔비디아의 H200 배포 계획에 맞춰서 1분기 말에 HBM3E 제품 배포를 아마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샘플 제작이 약간 뒤처진 삼성은 1분기 말까지 HBM3E 검증을 완료하고 2분기에 출하량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소 좀 삼성전자도 아마 HBM3E가 엔비디아에 들어간단 말인가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좀 호재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삼성은 이미 HBM3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를 했고요. HBM3E 검증이 곧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연말까지 SK 하이닉스와 시장 점유율 격차를 크게 줄이면서 HBM 시장의 경제 역학을 재편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트렌드 폴스는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렌드 폴스는 삼성전자 관련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한 거고요. 엔비디아 쪽도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준비된 자료가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좀 준비가 많이 부족하고 오늘 여러 가지 시간 쫓기면서 많은 부분들을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한 하루였습니다. 좀 감안을 해주셔서
어떻게 양해를 해주시고요.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아시죠? 여러분, I see you.